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여전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는 영상이 절실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자료와 증언, 그리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 1. 위안부란 무엇인가요? 먼저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안부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성노예로 동원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강제 동원되었으며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단순한 전시 성노동자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인권 침해이며 전쟁 범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려. 당신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이 군의 허락 없이 이동조차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930년대 중반부터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 군의 통제를 받는 위안소 제도를 운용했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앤드루 코더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군은 전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위안소 제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가 나서 성노예 제도를 구축한 것과 다름없었다. 코던 2014. 위안부 제도는 성역 해소 외에도 군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3피해자의 생생한 증언들. 이육선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의 증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역사이며 기억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생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야. 일본 군인이 총칼을 들고 끌고 갔어.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인권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증언이 있는데도 왜 여전히 일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할까요? 4.1본의 대응과 사과의 진정성 논란. 1993년 고노다마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지만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고노다마명 긍정적인 측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고노 요에이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에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며 강제성과 인권 침해를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공식 문서 중 가장 주목받는 선언. 위안부 문제 국제화 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 조명되기 시작. 유엔 인권위 여성기구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게 되는 계기 마련. 부정적인 측면. 법적 책임은 부정. 도덕적 정치적 사죄는 있었지만 법적 책임이나 배상 의무는 명시하지 않음.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고 비판. 검증 불가능한 조사. 고노다마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자 직접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음. 후에 일본 우익이 담화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빌미 제공. 후속 조치 부재. 사과 이후 피해자 보상이나 역사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 무늬만 사죄라는 평가가 존재.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정했고 극우 세력은 위안부 역사 교육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도 벌였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았지만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아니었다는 비판을 받았죠. 위안부 합의의 명 긍정적인 측면. 국가 간 외교적 합의. 양국 외교장관 공동 발표 및 정상 간 전화 통화로 공식화된 문서. 박근혜 아베 정부 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첫 공식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기금 조성.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 표명.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기금을 조성. 한국재단화의 지유재단을 통해 피해자 지원.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 당시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는 이 합의를 전향적인 해결로 평가하며 지지. 위안부 합의의 부정적인 측면. 피해자와 시민사회 배제. 합의 전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 간 비공개 협상.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고 반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향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려는 일본의 의도로 해석됨. 진정한 해결보다 외교적 정리를 시도했다는 비판. 소녀상 문제와 외교 갈등. 합의 이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가 불거지며 갈등 재점화. 일본은 합의 위반이라 주장하고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개혁의 상징을 지키려는 움직임. 재단 해체와 합의 무력화. 문재인 정부 들어 피해자 단체 요구에 따라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은 국제적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 진정성 없는 사과는 상처를 더 키울 뿐입니다. 5. 위안부 역사 교육. 왜 중요할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 아시죠? 위안부 교육은 단순한 역사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과 시민의식을 키우는 핵심 교육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 일부는 위안부 문제를 간략히만 다루거나 생략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안부 문제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6. 다큐멘터리와 영화 잊지 않게 만드는 힘. 귀향 허스토리.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같은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위안부 문제를 감성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특히 귀향은 3.1 운동 기념일에 맞춰 개봉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관객의 눈물과 분노를 자아냈죠. 이처럼 콘텐츠를 통한 기억의 전달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위안부 문제는 현재 진행형. 아직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피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국제인권 문제입니다. 참고사항 위안부 관련 논쟁적 주장 탑5. 탑5 위안부는 자발적인 성노동자였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강제 동원의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칩니다. 탑4 당시 여성들도 돈을 벌기 위해 갔다. 대부분 소녀들이며 의사 확인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탑3 위안부 문제는 다 끝났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탑2 일본은 충분히 사과했다. 사과와 책임은 다릅니다.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탑1 지금 위안부 문제 꺼내는 건 반일 감정 조장이다. 진실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위안부라는 단어에 담긴 아픔과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위안부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을 기억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않는 것이 곧 행동입니다. 함께 기억합시다. 최근 이육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앞으로 생존자는 6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사과를 받거나 만족하실 만한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할 우리들은 끝까지 기억하고 국가의 힘이 없을 때 겪을 수 있는 치욕의 역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